네, 다시 다우지수가 조금 더 탄력을 받으면서 1%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우선 장 초반은 이 1% 상승률 공방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꼭 체크해야 할 내용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오늘의 주제 미국, 중국, 유럽까지 경제 지표 발표, 변동성 확대 구간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주셨는데 네. 지난주에도 변동성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번 주에 더 커지는 건가요? 이번 주의 변동성은 위아래의 변동성보다는 네. 박스에 갇힌 형태의 변동성이 오.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정책이 느슨해지는 가운데에서 지수에 반등이 나타났죠. 그랬죠. 이번 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 내에서의 시장 움직임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선행 지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채권 시장과 환율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커진 상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일간 흐름에서 30pp 내지는 50pp 정도의 움직임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고요. 환율 시장에서도 달러 인덱스가 일간 단위로 해서 대략 한 1%까지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번 주 상황 하에서는 박스권이지만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3월 소매 판매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간에는 네. 미국의 소매 판매에 대해서 시장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소매 판매는 시장 영향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나왔던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악화되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장에서의 우려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미국의 소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매 판매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소매 판매 형태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지난 2월에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난 이후에 지난 3월 그리고 이번 4월에 또 부분 상승하는 흐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4월에 발표되는 소매 판매 상승률은 관세 정책 이전에 미리 선행 매매 차원에서의 그 물량이 이동되는 과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예상된 부분 내에서의 상승하는 형태의 소매 판매를 우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영향력 강도 측면에서는 우호적 분위기에서의 지표가 발표될 수 있겠으나 시장의 강세 요인으로 발휘하기는 조금 약화된 내용에서의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중립적 위치로의 이 소매 판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주요 지표들이 이번에 발표가 되죠.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의 지표 발표의 영향력이 좀 다르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테슬라나 애플의 생산기지이기도 하지만 소비 형태의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어느 정도의 활성화된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미국 기업의 주가 상황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중국의 GDP 성장률을 보게 되면 최근 내에서 지난해 두 분기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4.6% 그리고 5.5% 초반, 그리고 이번에 예상되고 있는 중국의 그 GDP 성장률은 1분기 5% 초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장률 자체에서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체 글로벌리 경제 흐름에 대한 네. 예상도를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우리가 주목해서 지켜봐야 되는 변수로서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ECB에서도 그 금리 인하를 예정해 두고 있죠. 이번 주에. 대부분 이제 금리 인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난 9월 이후에 유럽은 4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서 최근까지 해서 유럽의 증시가 나쁘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 또한 유럽 증시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지표 영향력이 관세 흐름에 대한 영향력이 다소 감소된 상황 하에서 시장 주요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의 내용으로
시장에 적응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뭐 지난주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지표들이 우려감을 키우는 지표들만 좀 힘을 내고 다른 지표들은 힘을 내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번 주에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저희가 유럽중앙은행의 내용까지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호적 지표들도 많이 나왔어요. 물가 지표 같은 그랬죠. 경우는 상당히 시장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호적 내용이었지만 어떻게 보셨어요? 관세에 대해서 파묻혀서 이 부분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발현되지 못했었죠. 이번 주 구간은 이런 지표가 좀 더 시장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상황으로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반대로 관세 정책의 어떤 충격은 이제 조금 덜 걱정해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전 대비해서는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시장에서의 분위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하면 저항에 두들겨 맞고요. 또 하락하게 되면 또 지지 라인에 걸쳐 있는 상황에서의 시장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종목들은 다소간의 이번 주 시장에서는 정체되는 주가의 상황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중소형주가 포진되어 있는 러셀 2000 지수라든가 또 시장 지수 관여도가 조금 낮은 종목 중심으로 해서는 이번 주 상황 하에서는 굉장히 탄력적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에서의 흐름들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상황 하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팔란티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 종목에 대한 흐름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팔란티어의 최근 주가 흐름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지난 2월에 고점을 찍었죠. 그랬죠. 120불 수준에서의 고점을 찍고 네. 다른 여타 M7이나 대형주 대비해서 먼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두 달여 정도 해서 100불 전후로 해서 횡보 구간에서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 관세 정책과 연동된 주가의 하락이 나타난 이후에 또 가장 빠르게 제자리로의 회귀 과정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이후에 이번 주 상황 하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측면에서의 상황을 예상을 해보게 되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단에서의 흐름과 AI와 연동된 팔란티어 같은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더 강화된 움직임에서의 주가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실적이 나왔었죠. 상당히 우호적으로 실적 발표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관세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하락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팔란티어는 이 관세에 좀 비껴나 있는 종목으로도 우리가 해석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관세에 대한 영향력, 관세에 대한 지수 하락, 관세에 대한 종목 간의 압박 현상에 대해서 이제 피해가는 상황 하에서 이제 반등을 줄 때 가장 빠른 흐름에서의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관세의 영향력을 좀 얘기를 해주시니까 곁다리로 좀 애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긴 한데요. 네네. 애플이 오늘 개장할 때는 6% 넘게 치고 가다가 지금은 3%대 상승률만 좀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이슈에 따라서 완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주말에 나왔던 그 가전제품이나 핸드폰에 대한 관세 정책에 대해서 또 이번 주에 또 다른 내용에서의 흐름들이 그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번복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이러한 관세 정책과 내용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현상에서 주가가 오를 때 밀리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수급적 측면에서도 바닥 대비해서 15% 정도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이제 매물대 접근을 하는 현상으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당분간에서는 이러한 오르면 밀리면 또 되받아 올라가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이 대형주 단에서의 움직임은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느 박스권에 좀 갇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그러면 다시 앞서 말씀해 주신 팔란티어나 다른 뭐 중소형주로 돌아와서 네. 그러면 이번 주에 좀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도 되는 시기입니까? 이번 주는 대형주는 일단 관망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러셀 2000 시장을 대비해서 중소형 종목으로 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 관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다만 나는 이번 주 흐름만의 투자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하지 않고
다음 주 그 이후의 시장 상황을 판단해서 접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시장에 흔들림이 나올 때 오히려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도 가능한 구간에서의 투자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도 가능한 구간일 것이다. 자, 이 가운데 오늘 지금 지수는 어쨌든 상승불을 계속 지켜내고는 있는데 지금 이 흐름이 얼마나 유지될지 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요즘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면 막 시장이 뒤집어지고 이러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에서의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저점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전 상황의 저점은 확인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전환 시점이 언제인가를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면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그리고 4월보다는 5월 정도 선에서의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개선되고 바뀌어지는 지점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시장에 촉발되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 시점이 저는 5월이나 6월 또는 5월 정도의 시점에서 가능할 것으로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5월 초에 금리 인하 FOMC 회의가 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내용으로서의 시장의 전환점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FOMC 회의와 연동된 스케줄링 하여진 시장 대응도 또 하나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조금 조심스럽게 그리고 다음 FOMC를 기다리면서 마침 이번 주에 이런 인사들의 연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도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